댓글 소통하겠습니다. 깍꿍님께서 다음 주도 스펙타클하고 만기주까지 변동이 엄청 클 것 같아요. 한번 잘 잡아보고 싶어요. 하고 댓글을 달았는데, 스펙타클하고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분위기인데,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아래 위로 막 흔들고 하지는 않네요. 방향이 이격가대에서 지금 어, 윗방향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연할 같은 경우 금요일이죠. 금요일도 여 위에서 21선 위에서 시작해서 눌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장을 여니까 이 음봉의 이 한 4분의 3, 4분의 3 정도 부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절반 정도 조정받고 밀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올랐다가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고점을 살짝 들고 올랐다가 밀려 내렸습니다. 이걸 갖다가 오늘 추세를 그어 보니까 이쪽 하방 추세에 부딪히고 내려온 그런 케이스네요. 딱 보니까. 그리고 어제 월요일은 2월 마지막 날이죠. 2월 28일 월요일은 이 추세를 살짝 뚫었습니다. 그래서 요 21선, 21선을 향해 가지 않을까. 그나마 또 야간 시세에는 선물이 364.10으로 끝이 났습니다. 364 같으면은 요 정도 라인쯤 될 겁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 윗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시작을 갖다가 위에서 시작을 할지 이날처럼 밑에서 시작을 할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. 좀 전에 그 업종하고 선물은 차트가 약간은 틀리죠. 어제 같은 경우도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밀렸다가 쭉 밀어 올렸거든요. 여기에 나는 상방으로 보고 들고 있다가 사고 팔고 하다가 슈팅 놓을 때는 놓쳤습니다. 어쨌거나 요 21선을 갖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뚫을 줄 알았는데 월요일도 못 뚫고 내일 휴장이고 화요일 3월 1일 오늘 휴장이죠. 내일 3월 2일 날 장을 여는데 야간 시세는 이게 뚫고 끝이 났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시작이 뚫고 시작을 할지 또 밑에서 시작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 밀리길래 오늘은 올라가는 기회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. 나는 목표를 많이 줄였습니다. 목표 수익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어제도 한 저점 대비 따블이 넘고 3배가 났습니다. 그러니까 수익으로 따지면은 한 200% 넘게 난 셈이죠. 200 몇십 프로 나는 그런 장에서 10% 정도 수익을 보고 끝내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남들 먹는 수익 못 먹는 게 안타깝긴 한데 나도 저기 누구냐 그 커브 메탈님처럼 주 단위로 해서 한 달에 한 달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10% 정도 조금 수익을 보면서 확실할 때만 들어가 가지고 한 100주 정도 연속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목표를 또 새롭게 세웠습니다. 항상 그 큰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삐끗하면은 거의 박살이 나는 게 이 세계죠. 자, 커브 메탈님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주식 테마는 에너지주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. GS, 한국, 석유 등 강한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. 두 종목 전부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은
이달은 4,900만 원 매수, 5천만 원 매도하였네요. 14번 매매해서 전승했네요. 하고 댓글 달았습니다. 한 60연승 뭐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14번 사고 팔고 이번 달에 뭐 이 금액이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뭐 4,900 사고 5천 팔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 수익 난 거죠. 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금액이 뭐 5천이라는 얘기인지 뭐 이보다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이라고 뭐 잡는다면은 5천이라고 잡으면은 뭐 한 몇 프로 수익 난 거냐 이게 뭐 한 2% 수익 났네요. 2% 2%뭐 별거 알 수도 있는데 지금 장에서는 고수들도 수익을 못 내거든요. 별로 그 와중에 뭐 다른 직업이 있고 이 정도 수익을 내면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. 이 상승장이 오거나 반등장이 오게 되면은 이 수익이 10배, 20배 커질 수 있습니다. 뭐 심하게는 뭐 100배 커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수익률이 적다고 뭐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수익을 낸다는데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. 한 달에 2%가 누적으로 계속 벌게 되면은 1년이면은 한 26%쯤 됩니다.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또 배당이 나오지요. 그 배당까지 감안을 하면은 대략 한 뭐 30% 정도 되겠지요. 이런 하락장에서 30% 정도 가까운 수익을 낸다. 25% 30% 수익을 낸다. 뭐 상당히 잘 하는 겁니다. 그 상황에서 상방으로 예를 들어서 바뀌었을 때 상방으로 강하게 전환했을 때 그때는 수익이 뭐 25% 30% 아니고 뭐 250% 300% 또는 뭐 2000% 3000%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다는데 의미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까꿍님이 17분 전에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좀 전에 올렸던 영상을 갖다가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다셨네요. 까꿍님도 뭐 수익을 계속 잘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알고 있다는 게 뭐 직접 얘기를 들었다기보다 뭐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뭐 본인은 본인이 잘 알겠지만 나는 잘 모르죠.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올린 영상이 생각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낙폭가대에서 21선 맞고 내려왔지요.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낙폭가대가 아니죠. 낙폭가대가 아닌 상황에서 올라가면은 제한적이다. 그 제한적이라는 게 이 하락의 절반 정도 올라올지 아니면은 이 하락만큼 쌍봉을 칠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미지수입니다.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366, 7 정도가 거의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지금 상태가 좀 지속되면은 유가가 상당히 고가 행진을 계속 하게 되죠. 유가가 고가 행진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익을 보는 나라가 산유국입니다. 산유국 중에서 특히 이제 이 기름에서 석유에서 가스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지금 체인지하는 중이죠. 친환경을 갖다가 모토로 환경을 갖다 모토로 해가지고 미국의 셀가스를 팔아먹으려고 환경을 모토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또 하나 모토가 인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 또한 인권 이게 이제 부각되는 이슈 같은데 이 환경 이슈에서 가스가
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가스를 유럽에 굉장히 많이 판매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수익을 보던 러시아를 제끼고 미국이 그쪽에 팔로를 들었습니다. 무엇으로?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.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가스값도 올리고 또한 판매량도 늘리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양방으로 덕을 본 거죠. 문재인이가 참 대통령 같지도 않은 놈이 대통령 되자마자 원전을 없애버렸죠. 원전은 이승만 때부터의 수군입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웠죠. 우리나라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넘기주고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었고 한일 합방이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. 해방이 되고 신탁 통치가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전범 국가가 될 뻔한 걸 갖다가 이승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요.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 시절의 박사는 지금 박사 숫자의 뭐 100분의 1, 1000분의 1, 뭐 만분의 1밖에 안 되죠. 지금 우리나라에 막 박사가 뭐 수만 명 있을 겁니다. 뭐 수만 명, 수십만 명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박사가 거의 없었지요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 기술을 배우라고 특명을 내려가지고 미국에다가 유능한 인재를 보냈습니다. 그걸 갖다가 잘 계승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개성을 그러니까 원폭을 갖다가 연구를 그만두겠다 하고 미국에다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게 전두환이었죠.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라 그럴게요.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는 핵개발 중단하고 안 하겠다 하고 뒤로 몰래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드네요. 북한에 욕먹고 미국에 핍박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애국자입니다. 그 사람이 친미든 친미가 아니든 애국자입니다. 박정희를 친미로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친미인 척하면서 친미가 아니죠. 미국 말을 고분고분 안 들어줬습니다.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려고 했지요.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고 또 친하게 지냈죠. 노태우부터는 좀 이상해지는데 지금 이 나라 이런 꼬라지를 만든 원흉이 길을 닦은 놈이 나는 노태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노태우가 길을 닦아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조졌죠.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젊은 세대가 정말 행복하게 살 건데 이 젊은 세대에게 북한 같은 헬조선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 뭐 그런 나라가 됐는데 뭐 사실은 헬조선이 아니죠. 헬조선 북한에 있지. 그래도 남한이 헬조선까지는 아니죠. 왜? 밥은 먹고 사니까. 굶고 살지는 않잖아요. 대부분이. 물론 굶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굶지는 않거든요. 자, 근데 앞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?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굶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은 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은 진짜 똥볼을 계속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이러면은 이디오피아 같은 과거에 우리나라 그랬습니다. 해방 이후에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 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. 하루 일당이 300원 들었거든요. 우리나라 하루 일당이 3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오래전에 있었는데
내 어릴 적이었습니다.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요. 오래됐습니다. 80년생 이러면은 뭐 어리다 생각을 하는데 40이 훨씬 넘었습니다. 40이 훨씬 넘었고 뭐 중견 사회 중견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도 뭐 교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이가 적지는 않은 나이구나. 90년생이라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. 30이 넘었거든요.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죠.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뭐 이해를 못 하겠지. 못 봤으니까. 나도 6.25 때 얘기하면은 못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됐지요. 하지만 그때 손발 날라간 사람들, 갈고리 끼고 다니는 사람들, 구걸하는 사람들 뭐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.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전 인구가 뒤섞이면서 고향 잃고 나온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. 그 얘기도 계속 들었거든요. TV에도 나오고 사람들한테도 직접 듣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유명을 달리했죠. 뭐 99.9% 유명을 달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어 버리고 있는 거의 과거가 되어 가고 있는 뭐 거의 과거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자 여기서 일단은 올라온다. 100% 올라오는 거는 이 라인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90% 올라오는 라인은 요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뭐 한 80% 정도 올라온다는 라인은 뭐 요 라인이나 요 라인 정도 보면 될 겁니다. 한 50%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, 요번 주 이 정도 라인을 봐도 무방할 겁니다. 한 1, 20%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라인은 이 정도 라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확률이 낮은 라인은 빼고 확률이 높은 라인 이 정도 라인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하는 부분이죠. 자, 이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아래 라인을 갖다 추세를 꺾고 아래 라인을 복사를 하니까 이런 라인이 나옵니다. 이런 라인을 갖다가 대충 그어 보니까 이 정도는 올 것이다. 그러면은 이 60분봉이니까 며칠 지나면 이 라인이 좀 내려오겠죠. 내려오면은 대략 뭐 이 정도 어제 끝난 게 364.10인데 이 정도는 올 가능성이 높다 하고 뭐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모양을 이래 보면은 박사님이 전에 얘기 한번 했던 건총 패턴, 이 건총 패턴이거든요. 건총 패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여기서 올라간 거의 이 배수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죠. 그러면은 366, 7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힘을 좀 더 받으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.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계속 팔기만 하던 미국이 어제는 좀 샀네요. 965, 약 1000억 가까이 샀습니다. 계속 팔던 6영업일을 팔았으니까 일주일 넘게 팔았죠. 팔던 미국이 외국인이 샀습니다. 외국인이 샀으니까 이제 좀 오를 수 있겠다. 외국인이 며칠 더 사주면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 중에 2800 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사람이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뭐 100% 간다 말은 못 하겠는데 그건 지켜봐야죠. 특히 파생하는 사람들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2800 같으면은 뭐 대략 이 라인이네요. 375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. 375면은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. 통상적으로 갭을 메우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. 그럼 이 갭을 메우면은 이거 364. 이 갭은 메워졌고 이 갭도 메워졌고 그 다음 갭이 이 갭이죠. 요 갭을 메우면은 379 대략 380 가까이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은 뭐 거의 99% 이상 되는 것 같고 여기도 작은 갭이 있는데 이 작은 갭이 367입니다. 367.6 이래 56 되는 것 같은데 자,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은 99% 보시면 되고
이 갭을 메울 가능성은 뭐 한 8, 90%될 것 같고,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은 한 1, 20% 있는데,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얘기입니다. 여기서 올라가는 이 반등,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서 올라가는. 그리고 나면은 뭐 떨어질 건데, 그 떨어질 때 이 저점을 갖다가 깰지 방어를 할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, 두 번째 관건은 이 저점을 깰지 깨지 못할지인데, 나는 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랬죠.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또 3월 위기설, 4월 위기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3월이죠. 3월이니까 곧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. 모쪼록 이래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